네, 토론회 끝까지 자리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순서인데요. 저는 오늘 나왔던 내용들 한번 복귀하고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인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저도 같이 기획을 했지만 상당히 고무적이고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의 키워드가 탈석탄인데 한 가지 무겁게 좀 확인해야 될 사실은 지금 현재도 석탄 발전소가 계속 건설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오히려 지금 석탄 발전소 늘었고 발전량도 늘었고요. 석탄 발전의 전력 비중도 늘었고 그에 따라서 석탄의 연소량, 소비량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탈석탄을 선언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탈석탄이 아니라 오히려 석탄,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더 중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더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현재 5개의 대규모 석탄 발전소가 올해 당장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탄 발전소가 늘었고 지금 새 정부가 5석탄 발전소를 닫겠다고 했지만 그보다 7배 많은 발전소가 지금 건설된 거고 또 문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9개의 또 대규모 석탄 발전소 역시도 지금 새롭게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회환경 비용 반영하자는 얘기 전혀 새로운 거 아닙니다. 지금 2014년도에 수립된 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가장 우리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죠. 여기에서도 수요 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걸면서 가장 맨 앞에 나왔던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회 환경적 비용 등을 전기요금 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되지가 않았던 것이었고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연탄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최근에 2차례 인상됐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어떤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약간의 좀 바로잡는 정도인 거지 추가적으로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을 반영했던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좀 그나마 좀 공평하게 이제 좀 조정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원전에 대해서도 특히 더 하겠다고 했는데 원전에 대해서도 역시나 그런 재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창훈 부원장님의 평가를 보면은 저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아직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상당히 그래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산정했을 때 최소한 유연탄이 LNG와 비슷하거나 또는 그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평가가 됐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석탄 발전소 여전히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우리나라가 이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에까지 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석탄에 대해서 값싸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런 사회환경 비용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산정해봤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평가해봤거나 아니면은 글쎄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개되진 않았다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였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에너지 전력 정책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다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석탄의 실제 비용, 진짜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어떤 향후의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될 텐데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오염자 부담 원칙에 맞게 이 석탄의 외부 비용을 반영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취임 6일째에 미세먼지 응급 대책을 발표했고 노석탄 발전소에 대해서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신규 석탄 발전소 문제죠. 처리 방안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외부 비용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석탄을 어떻게 하면은 그럼 가급적이면은 줄일까 하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지금 근데 정부의 그간의 대책들을 봤을 때는 뭐 미세먼지가 높을 때 봄철에 그냥 셧다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노후 됐으니까 그냥 빨리 닫는다든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석탄 발전소의 발전량이라든지 발전 비중을 더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오염 물질, 그다음에 또는 온실가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해가지고 그런 고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 설비를 우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또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규제가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온실가스까지 고려해가지고 규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가급적 빠르게 규제하거나 최소한 발전량을 규제하거나 더 빠르게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제가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가격 신호를 보내야 될 텐데요. 지난해 벌써 한국은 정부의 선언으로 인해서 탈석탄 국가가 됐습니다. 이미 벌써 지난 정부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정부가 단순하게 어떤 구호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제 어떤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에까지 이런 원칙이 똑같이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적금융에 대해서는 뭐 산업은행,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이런 공적금융들이 여전히 석탄 발전소 사업에 대대적인 금액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가 않죠. 정부는 더 이상 석탄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신규 석탄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도 확실한 저탄소 투자 원칙을 세워서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서도 신규 석탄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는 시장 신호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규 석탄 발전소 9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당장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장 환경부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금 이창훈 부원장님 발제에서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 부과금이 너무 낮다. 환경부에서는 과거에 빠져 있었던 질소산화물을 새롭게 배출 부과금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미세먼지의 중요한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포함시킨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들어와봤자 너무나 이게 배출 부담금이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율을 과감하게 인상을 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 비용을 전반적으로 지금 빨리 현실화하는 것이 단기적인 정책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환경부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줄 것을 좀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지금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될 계획이고 현재 지금 초안 작업 중입니다. 또 내년에는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또 수립되는 해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비싸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당장 이런 것들이 지금의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는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자리를 빌어서 이런 내용들이 꼭 이런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런 수립 과정에서도 꼭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결론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최소한 내년에 그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전에는 이런 비용 산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진단을 해보고 그때 수립에 그런 정책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정말 감사하게 제안해 주셨는데 환경과 에너지를 대표하는 이 한국정책평가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정말 같이 공조를 하셔서 이 화력발전 원전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정말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공개해서 국민들이 정말 함께 이 정책 결정하는데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김홍정 시장님의 그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정말 너무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 시민과 지자체가 이 에너지 전환의 주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2030년까지 20% 달성하겠다고 돼 있는데 달성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지금 최근에 이런 30개 넘는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들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 중에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훨씬 더 지금 여건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발전 차익 지원제도 당연히 도입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뭐 계획 입지제도 이런 것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고, 지자체가 이제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을 이제 하게끔 그런 또 제도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과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시민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한다면은 훨씬 더 빠른 에너지 전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